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유신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을 좀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1번으로 모든 학교에서 출제되는 삼각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 볼까요? y는 a sin bx-a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때 뭐 거의 문제 스타일도 똑같습니다. 자, 문자 조건들이 조금 있으니까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원래는 여기 a의 절대값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2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얘가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 값은 2 가볍게 구했고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될 것은 주기죠, 주기. 원래 주기 이 파이를 사인 주기 xp 계수 b의 절대값 이렇게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곳으로 됐죠? 자, 파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의 절대값이 2인데 역시 b 값이 문제에서 양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c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편리한 숫자를 하나 대입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죠. 무엇을 대입하겠습니까? 2분의 파이 집어넣을까요? 자, 일단 그러면 주어진 식 자체가 2 sin 2x-c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분의 파이를 집어넣겠다. 2 sin 그럼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계산 결과는 2가 나와야 되겠죠. 와우.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sin 파이 마이너스 c 이 결과가 1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좀 c 값이 또 0과 파이 사이죠. 그러면 뭐 c 값은 가볍게 sin 2분의 파이가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되죠. 자, 이 파이 마이너스 c가 2분의 파이란 뜻이니까 c 값은 또 2분의 파이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ABC 계산 결과를 구하라. 2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약분하고 나면은 2파이 해서 계산 결과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는 삼각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라 뭐 이렇게 체킹을 해봤지만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있는 문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A 계수의 역할, 그 다음 주기를 어떻게 구해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 뭐 적당한 수, 그래프에 주어져 있는 알 수 있는 적당한 수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입해서 구한 결과니까 뭐 무난한 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1번 마무리합니다. 12번 함께합니다. 이번에 풀어낼 문제 역시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서 체킹을 해봤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어느 건물의 초기 온도 T0, x분의 온도 fx,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독특한 형태의 항목을 조사한 결과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20도인 건물에서 8분의 온도가 올라갔다고 할 때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야 될 형태들이죠. 자, 480도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우린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250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 온도가 20도인 거였고요. K 로그, 자, 8x인데 8분의 9분입니다. 8 곱하기 8분의 9 더하기 1. 계산 아주 아름답게 돼 있죠. 10이니까 1 처리되니까 와, K 값은 그러면 230이라는 결과를 아주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몇 도까지 올라갑니다. 480도까지 되겠습니다. 480도. 맨 처음엔 20도고 K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30이고 로그 8x 플러스 1. 이제 구해야 되죠. 되겠습니까? 자, 460에 230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자, 또 약분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로그 8x 플러스 1 이 계산 결과가 2가 되겠고 8x 플러스 1,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제곱인가요? 우와, 그럼 100이 되는데, 우와, 그럼 8x는 99가 되겠고, 자, x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8분의 99.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 형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접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조사, 그 결과에 대한 수식들이 등장합니다. 낯설죠.
그래서 당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낯설다고 힘들어하면 안 되고,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건을 열심히 잘 대입해서 계산해서 필요한 정보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 계산하는 거니까. 자, 이런 계통이 로그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죠? 지수도 있죠. 지수. 두 개의 단원에서 항상 출제가 하는 연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착실하게 준비하면 몇 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몇 문항 다뤄가면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낯설어 하지 않는다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부등식 쫙 주어져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렇게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아하, 지수 부등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x승 이런 부분을 t 이렇게 치환해서 깔끔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수 2 있으니까 바깥으로 계수로 나가게 되면 4가 되겠고, t 처리됐고 이항시켜서 계산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수 파트 부분에서 치환하게 되면 항상 범위 생기는, 자,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항목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되죠. 자, 그럼 식 만들어 놨습니다. 저 이렇게 되면 지수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0보다 큰 곳에서 조사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죠? 대칭 주기 2a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 모양 이렇게 그렸을 때 0보다 큰 쪽, 이곳이 이미 4인데 0보다 큰 곳에서 살펴보겠다? 당연히 양입니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값이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플러스 4, 아하, 0일 때 부분 4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는 거니까 역시 만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칭축이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 a 값이 0보다 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가장 작은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다 2a를 집어넣겠습니다. 2a 집어넣으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4,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 부분을 이제 성립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4 처리돼서 4도 약분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생기겠고, 그럼 이 범위에서 a 값은 1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인데 뭐 0보다 큰 곳에서 처리해주니까 뭐 가볍게 해서 0보다 크다, 여기까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 됐을 때 0보다 작다 부분도 있고 0일 때도 있고, 자, 이 부분 합쳐야 되는 거니까 최종 답은 a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큰 틀의 흐름을 파악 정확히 잘 하게 되면 드는 뭐 그리 많이 까다롭진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출제 빈도가 제법 되는 형태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 익히기에 필요한 모양이라서 체킹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어진 식 주어졌을 때, 자, 치환해야 된다는 개념, 치환했을 때 범위 생기는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나름대로 제법 어려운 문제 유형은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칭축이 문자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 이렇게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자, 객관식보다는 서술형 형태의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스타일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잘 해두길 바라면서 체킹한 거니까 좀 문제 설명한 부분하고 연결 좀 잘 되겠죠. 자, 범위 나눠서 확인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3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십시오. 로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로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삼각함수와 관련된 문제 개통이 되겠네요. 자, 그래도 로그의 기본을 지켜야 되니까 이 sin x 제곱 sin 제곱 x 더하기 3 코사인 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수 보니까 항상 0보다 크고 2의 1제곱인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파트로 나눠야 되겠군요.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코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다면 2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더하기 3 코사인 먼저 이렇게 바꿔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자,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코 제곱에 2코 제곱에 플러스 3코에 마이너스 3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됐습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까? 자, 되는군요. 그러면 코사인 x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결과 하나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오른쪽 들어가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또 먼저 써볼까요? 그 다음 3코 되겠고, 이거 지워지는 걸요? 0보다 작다. 와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코가 0보다 크다. 됐습니까? 자, 범위 표시를 곧바로 해줄까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2분의 3보다 크다는 이런 범위는 애초에 없는 범위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x 값이 0보다 작다. 자, 얻었습니다. 이 둘의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호호호. 자, 그러면 최종적인 범위 코사인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범위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 단위원을 그립니다. 단위원에서 코사인은 무슨 값이다? x 좌표 값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으쌰 여기 하고 0 으쌰 여기, 그러면 만족해주는 각도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각도 보면 2분의 파이 지점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3파이입니까? 오케이. 여기는 4분의 5파이에다가 2분의 3파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x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다, 또는 x는 4분의 5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뭐 크게 번거롭게 만든 부분은 없지만 각 부분에서 지켜야 될 부분, 자, 로그와 관련된 정보니까 진수 부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2의 1제곱 형태로 해서 자, 여기 로그로 굳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 지수 로그 왔다 갔다 하는 이 형태를 이용해서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 나와 있다면 1차 부분으로 맞춰가는 게 가장 기본 패턴이니까 이렇게 식을 변형했고요. 그 다음 각각 풀이 진행해서 공통 부분을 구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각 찾아가기 해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은 아니지만 각 단원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그래도 골고루 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력을 쌓아가는 기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14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유신고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5, 반지름의 길이가 1, 고의 길이가 세타인 부채꼴, 고의 길이가 세타. 상당히 좀 낯선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게 되면 중심이 부채꼴 OAB의 내부 있고 OA, OB에 접하면서 AB의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의 반지름 구해달라. 뭐 그림 설명을 열심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좀 중요한 부분 표시해 볼까요? 자, 여기 1 돼 있고 여기를 세타 준 부분이 좀 낯선데 그건요 L 이퀄 R 세타라는 부채꼴의 공식에서 재밌습니다. 세타 R 세타 됐습니까? 반지름 부분에 1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세타 자리가 진짜로 세타, 이건 공식이었고 이거 대입한 결과고. 알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뜻을 좀 교묘하게 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좀 표시를 해보면요 여기 각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 풀이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원하고의 관계는 중심을 쫙 연결했을 때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럼 반지름이 R이라고 해주면 됐습니까? 자, 이 길이도 R 이렇게 되니까 전체 반지름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아주 재미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 점검해요. 원하고 원 사이의 관계, 문제 풀이를 할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중심 연결한 그림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무엇을 풀까를 이제 생각을 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체킹한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각도가 2분의 세타가 돼야 될 거고요, R 되겠고 여기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1 마이너스 R 분의 R이 사인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관계식 얻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산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R은 이퀄 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2분의 세타, 넘겨서 이항시키면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에 R 이퀄 사인 2분의 세타. 끝났습니다. 1 더하기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해서 반지름 길이를 구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 문제도 조금 낯선 부분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당황시키려고 했습니다. 호의 길이가 세타다. 길이를 세타로 주어진 부분이 좀 낯설지만 우리가 기본 이 공식 패턴에다가 대입 반지름 대입하면 이 중심각이 크게 해당하는 세타 부분을 세타가 또 세타 나와서 좀 이상한데 이건 이제 공식에 들어간 세타 형태고요. 이건 실제 값구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 각도 세타라는 부분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갈 때 원과 원과의 관계는 중심 연결해 가야 된다. 이 큰 흐름 틀 그렇게 되면 각각 나온 도형에 따라서 문제 질문하고 연결시켜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자, 만들어낸 관계식이 이런 형태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산에 의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낯선 부분들 너무 당황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큰 틀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부분 좀 착실하게 연습하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x승 144의 y승는 36 와우 같다 되어 있는 이런 문제 형태 오른쪽식 봤지만 쳐다보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x는 로그 3의 36 y는 로그 144의 36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밑이 다르다는 거 빨리 판단하게 되면요 x분의 1은 로그 36의 3 y분의 1은 로그 36의 144 로그 36의 12의 제곱. 이 부분은 평상시 같으면 여기까지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항목인데 여기서 한번 좀 더 진행이 가능할 것 같네요. 2y분의 1은 로그 36의 12. 에이, 욕심 생겼습니다. 한 번 더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36의 3 로그 36의 12 1 처리된다는 거죠. 자, 36이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까지도 다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맨 처음에 지금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지 말고 주어진 식 항상 여기까지가 절차니까 절차 부분을 잘 지켜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풀이 들어갑니다. K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문제 읽지도 않고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볼까요? 36의 x 제곱분의 1 이 녀석을 나누기 6의 와우 2y 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밑이 다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을 똑같이 만드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모가 36으로 고쳐가야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에 또 2 있으니까 4y 제곱분의 1 형태가 되나요? 와우 36의 x 제곱분의 1. 자, 그러면 36의 x 제곱분의 1 빼기 4y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자, 36의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에다가 x분의 1 빼기 2y분의 1 이렇게 호호. 그럼 문제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요 부분이 1 처리되니까 36의 x분의 1 빼기 2y분의 1 와우. 또 36에 그대로 계속 연결되죠. 똑같이 그죠? x분의 1이 아까 구했죠. 야 로그 36의 3이고 로그 36의 3이고 여기는 로그 36의 12 처리됐으니까 빼기는 뭐 나누기 들어가면 되죠. 36의 로그 36의 12분의 3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서로 맞바꿀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4분의 1 쓰고요. 로그 36의 36 없습니다. 4분의 1 끝났습니다. 해서 계산 결과 얻으셨는데 자, 지금 이 문제 패턴이 또 역시 여러 학교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앞에 주어진 조건이 있고 뭔가 관계식 이 부분 근데 뒤에 구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학교 문제들보다는 좀 살짝 색다르긴 한데 자, 이리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지수법칙에서 풀어가게 되면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문제 주어진 형태마다 대처도 해야 되고 힘듭니다. 자,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로그를 취해서 역수 모양 만드는 것은 36, 36 같아서 밑을 똑같이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해서 여기까지 절차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식 나오면 이 부분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살펴가면 좀 더 쉬운데 이 부분들을 안 하고 지수에서 풀려니까 좀 힘든 거죠. 자, 지금은 또 관계가 좀 더 제 눈에 좀 잘 들어왔습니다.
144가 12제곱이었고 12가 3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서 곧바로 이 관계까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계 뭐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관계가 보여서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이제 풀어야 될 항목은 이렇게 나누기 해서 뭐 깔끔하게 밑을 좀 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수법칙 적용해 간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입해서 자연스럽게 계산 들어간 거니까 절차를 따라간 거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식 역수 형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문제 풀이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 확인이 된 거죠. 됐습니까? 확실하게 됐습니다. 이 계통은 늘 그렇게 진행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 형식을 완벽하게 좀 잘 이해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7번 마무리합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우와, 그림 샥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로그 3x 그래프 x축 x는 2로 둘러싸인 색칠한 넓이 s1. 로그 그래프 x는 2 주어져 있고 호호 s1 알겠습니다. 다음 두 함수 그래프 x는 2 x는 3 x는 2 x는 3 함수 그래프 호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 s2 됐고요. 다음 그래프와 y는 1 오호 그렇군요. 그 다음 로그 그래프 둘러싸인 부분 알겠습니다.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이 주어져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 S1 하고 2분의 1 로그 3의 2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뭔가요? 오호,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의미를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제 생각엔 요거 같습니다. 그림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직각되어 있고 여기 좌표가 로그 3의 2가 되겠죠. 함수값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 자체가 로그 3의 2입니다. 그럼 요 넓이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1이니까 1 곱하기를 어디다 쓰나요? 쓸 데가 없고 높이 해주니까. 즉 요거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클까요? S1이 클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로그 그래프는 곡선입니다.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직선보다는 곡선 부분 쪽에 부분 넓이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겠죠. 자,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니은 무슨 뜻입니까? S1하고 S2를 더하기 한 결과하고 다음을 살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주어진 그래프는 로그 3의 x 로그 3의 x-1 평행 이동한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여기 1인 좌표 2인 좌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2번 문제의 풀이 특징은 좀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요 넓이를 옮겨가지고 어디다 여기 갖다가 채우게 되면 여기가 이제 꽉 차는 이런 넓이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색칠한 이 넓이가 바로 S1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S1하고 S2 넓이를 더하게 해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풀이가 좀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오른쪽 이 또 넓이는 또 뭔가요? 이것도 또 재미나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자, 됐을 때 이렇게 요 길이가 물론 2, 3이니까 1이 되겠고요. y 값이 여기 1이고 자, 여기는 아까도 했듯이 로그 3의 2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지금 사다리 넓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2분의 1에 으쌰 1 더하기 로그 3의 2 되겠고 높이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요 계산 결과가 써져 있는 거죠. 자, 사다리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구해야 될 지금 S1 더하기 S2는 곡선이니까 이렇게 곡선이니까 이쪽 넓이가 더 크다라는 이 뜻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사다리꼴 넓이 형태로 판단하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군요. 자, 됐습니다. 다음은요. 자, S1, S2, S3를 더하기 하겠다. 이건 또 뭔가요? 아까랑 좀 비슷한 개념의 문제가 좀 주어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 역시 아까랑 똑같이 이게 지금 평행이동 개념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S3 넓이를 평행이동해서 갖다 채우게 되면 이쪽 넓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잘 채워지는데요. 오호,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는 뭐 꽉 찬 넓이가 되겠는데? 와, 그럼 뭐 별 것도 없이 뭐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니까 넓이 1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처리가 되겠죠. 하하, 뭐 그래프 나와서
그래프 두 개에다가 뭐 직선들을 쭉쭉쭉쭉 그어져 있고 해서 정신없이 진행된 것 같지만 사실 좀 잘 살펴보니까 그리 많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식이 2분의 1 로그 3의 2, 2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2 이런 것들이 삼각형 넓이, 그 다음에 이거는 사다리 넓이, 자, 이런 거라는 사실 자체를 그림에서 좀 잘 캐치해가는 부분, 그리고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옮겨서 채워가는 이 부분이요. 와, 그러니까 S2 부분 평행이동에서 채우는 이 부분, S3 채우는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 공부를 해서 그래프 넓이를, 곡선 넓이를 구하지 않는 이상 곡선으로 된 넓이를 현재까지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수2에서 배우더라도 그건 다항함수 부분 형태고요. 이렇게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것들은 미적 분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뭐 실제 넓이 구해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평행 이동에 의해서 넓이를 어떻게 유효적절히 잘 처리했는지, 그리고 주어진 함수 값하고 도형 넓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18번 문제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그림 모양 부분에서 평행이동에서 채워놓는 그런 과정 정확하게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18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AB가 부등식을 만족한다. 로그 부등식. 가장 조건을 많이 따져야 될 로그 부등식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B 값이 2다. 감사합니다. 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로그 A의 2 로그 2의 A. 자, 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뭐 간단하게 요런 기본 형태, 뭐 역수꼴이니까 좀 처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A 값의 범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A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요, 자, 이 부분이 음수거든요. 와, 그래서 로그 2의 A를 치환하더라도, 자, 이 모양 부분은요, 요거를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2의 A 분의 1 이런 모양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를 이제 치환했을 때 전체 이제 치환 t로 치환했다라고 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곱하게 해야 되는데, 자, 2t 제곱 플러스 t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1. 중요한 것은요, 범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1, 2에 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a 값의 범위는 2의 마이너스 1승 처리됐고 2의 2분의 1승. 와, 그럼 이건 이제 루트 2가 되는데. 자, 근데 범위가 1을 넘어가면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범위 A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만족하는 답 형태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A 값이 1보다 크면요, 와, 똑같은 2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형태가 처리가 될 거니까 t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t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A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A 값은 루트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근데 1보다 큰 범위에서 풀어야 되니까 루트 2보다 크다. 이 형태가 답 모양이 되겠습니다. 답 되는 부분 또는 해서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해서 1번 문제 풀이 마쳤습니다. 자, 다음 2번은요. 와, B 값이 1보다 크다는 형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요, 주어진 식은 B에 관한 식으로 밑을 살펴가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역시 로그 B의 A 이런 형태를 T로 치환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T분의 1, 2T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아까랑 풀이는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대신 A 값이 0과 1 사이가 됐을 때는 아까 어떻게 됐죠? 자, 인수분해 형태가 다 되는 거니까, 자, t 값이 범위가 즉 로그 b의 a 이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됐습니까? 하하. 자, 그러면 이 곳에서 b분의 1 a 이런 부분하고 a 제곱 b 이런 형태 조건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와우,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려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녹록지는 않네요. 자, 이따가 한꺼번에 그릴까요? 자, A 값이
반대로 1보다 클 경우도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b의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로그 b의 a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는 b분의 1 이렇게 된 거 해서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겠고 a는 루트 b 있으니까 부등호 유지돼서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그럴싸하게 쓰게 되면은 b는 여기도 이게 바꿔놔야 되겠군요. 이따 바꿔놓으면 되죠. 뭐 b는 a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b 값이 a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려갑시다. 자, 우리는 일단 축을 좀 잡아서 A축, B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우와, 1, 1 표시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요. 우리는 맨 처음 풀 때 A 값이 0과 1 사이, A 값이 0과 1 사이, 와우, 0과 1 사이 여기입니다. B 값은 1보다 큰 쪽입니다. 즉, 여기 부분에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식을 좀 다시 좀 써야 되겠네요. B는 A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와,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y는 이꼴 x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y 값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요번에는 a, b에서 1보다 작다. 또 역시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려야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 부분이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곳이 이곳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a 값이 1보다 큰 부분 여기서 그려야 되겠고, 자, 이곳을 그려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반비례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쪽 1사분면 쪽을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은 x쪽이 더 큰 거니까 자, 그래프에 대해서 반대편 쪽 이쪽 편 부분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보다 큰 거니까 만족하는 부분은 영역 표시를 해준 이쪽 부분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프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역시 좀 만만치가 않네요. 오호. 자, 어떻게 좀 설명은 좀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주어진 식을 처리해 가야 될 때 b 값이 2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주어진 식 처리는 별 문제 없이 깔끔하게 모양을 보는 데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치환까지도 좋은데 곱하기 해갈 때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범위 구해서 답을 구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b 값이 1보다 크다라고 돼 b 값의 범위가 확실하게 조져 있으니까 밑이 b인 걸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때도 또 범위에 따라서 그럼 t 값이 이건 t 값이 0보다 작은 거고요. 이때는 t 값이 0보다 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등호 관련한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모양은 위의 식 모양 형태랑 똑같은 패턴이라서 이건 식은 좀 빨리 처리했습니다. 이제 그 t 자리에 이제 로그 ba를 갖다 쓴 거죠. 이해됐습니까? 해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범위 표시를 했고 이 범위 표시된 부분들을 영역 표시를 해 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위에 거번을 하려면 a 값이 0과 1 사이, b 값이 1보다 큰 이 부분에서 그 다음 요 그래프를 하게 되면 이제 반비례 그래프, 그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 됐습니까? 뭐 하나하나 좀 뭐 설명드려도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이렇게 그려가는 건 되겠죠. 한 번에 이렇게 다 그렸어도. 자, 그 다음 범위 클 때도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영역이 좀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 그릴 때는 이번에는 a 값이 1보다 큰 쪽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모양인 것 같습니다. b 값은 1보다 크고요. 됐습니까? 해서 영역 표시한 부분들, 자, 한 거로 얘기를 했지만 y는 이꼴 x 제곱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이쪽이 큰 부분은 이쪽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반대로 이쪽이 큰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되겠고요. 바깥쪽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 형태를 이용해서 영역 표시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영역 표시하는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부등식 영역 표시하는 그런 단원들이 따로 존재했었는데 지금 교과 과정에는 또 살짝 또 빠진 시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라서 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y는 이꼴 x제곱 이 부분 좀 살짝 조금 일부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영역 표시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배우지 않은 형태 틀의 영역 표시도 가미되어 있고요. 범위에 따라서 일일이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답안지 작성하기 쉽지 않은 형태니까 착실하게 복습 좀 잘해서 슬기롭게 좀 공부해냈으면 좋겠습니다. 21번 마칩니다. 22번 시작합니다.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유신고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자, 유신고 문제 앞쪽 부분은 좀 평이한 것들로 구성되다가 뒤쪽 부분에 가서 좀 쉽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22번도 그런지 신경 써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3 이상의 제한수 A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를 FA라고 한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수점. 정수점 개수 따지는 거 항상 쉬운 거 없는데 이것도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곡선 주어져 있고요. X는 1로 둘러싸인 영역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F3입니다. 밑이 3인 거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다행히 그래프가 좀 그려지는 스타일입니다. 자, 로그 그래프요. 이를 항상 지나야 되는 거겠고 중요한 것은 밑이 3이니까 2, 3 됐을 때 쭉 가서 또 9 됐을 때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근데 요게 마이너스 로그 A 이런 형태가 되는 모양이네요. A분의 1로 밑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똑같은 3 들어갔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0 처리되니까 4, 1, 2, 3, 4 계통이니까 1,4를 지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3을 집어넣으면은 다행이네요. 똑같이 좀 풀리는 부분들이 좀 쉽게 들어옵니다. 됐습니까? 자, 9, 이거 9는 뭐 이 부분인데 그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 3, 4 돼 있을 때, 자, 로그 그래프는요, 1일 때 0 지나고요, 3일 때 1 지나고요, 9일 때 2 지나도록 그리면 되겠고, 반대 그래프는 1일 때 4 거꾸로 그려가면 되는 거죠. 그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X는 1 해가지고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요 안쪽에 있는 넓이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데 차이곱제곱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X가 1일 때는 0, 1, 2, 3, 4 이렇게 구해지는 거니까 5개가 되겠습니다. 자, 3일 때 값이 이렇게 3개가 되니까 2일 때도 역시 이렇게 3개가 되겠죠. X가 2일 때 3일 때 각각 3개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11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4부터 9까지는 여기 2라는 값만 계속 생기죠. 4부터 9까지. 그럼 둘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각각 한 개씩 생기는데 9에서 4를 빼니까 5가 되겠고 6 처리해야 되니까 전체 개수 F3은 17 해서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개수 세기는 역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로그 3의 X 그래프는 그대로인데 교점의 좌표가 K다. K 값이 2와 3이다.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프 위에 그려가는 저 모양 형태로 그려야 되는데 교점 y좌표가 K, 위에 그래프는 교점이 y좌표가 2였는데 2보다 좀 크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3은 또 안 되고. 자, 그러면 좌표 자체를 좀 놔서 관계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자, 좌측식이 좀 쉬운 거니까 y좌표가 K라는 얘기는 3의 K승 K 이렇게 놓게 되면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측에다가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로그 A의 3의 K승 더하기 4를 이항시키고 맞습니까? K-4에 4-K 정도 되나요? 로그 A에 3의 K승, K는 튀어나가죠 이렇게 되니까 자, K- 부호 바꿔서 4-K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 또 K 나누기를 또 해줘야 되겠죠? 자, 나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A의 3은 이퀄 K분의 4-K 처리가 됐고요. 요거 역수가 좀 마음에 안 드는군요. 자, 로그 3의 A로 바꿔놓으면서 4-K의 K로 바꿔놓고 됐습니까? 그러면 A라는 것은 3의 4-K의 K승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아니네요. K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A값의 범위는 또 어떻게 되나요? 자, 유리식이니까 그냥 좌표 집어넣으면 되죠.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2니까 1이 되니까 3의 1제곱 되겠군요. K값이 2일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거는 갖다 처리되겠군요. 그럼 K값이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면 1, 3이니까 3이 되니까 3의 세제곱 27이 되겠네요. 작다 해서 주면 A값 범위가 딱 나오죠. 자,
됐습니다. 일단 A값 범위도 구했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개수 카운팅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와우, 쉽지 않은 건데 1 역시 2, 3 처리했고요. 4, 5, 6, 7 아마 대충 표시하면 되죠. 자, 1, 2 중요한 점이고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래프는 아까도 그렸듯이 자, 주어진 그래프 쫙 그려가면 되겠고요. 자, 됐습니까? 자, 1, 2, 3, 3 됐고요. 자, 주어진 그래프는 자, 이제 좀 머리가 좀 아픈데 주어진 값이 만나는 것이 3보다 크거나 같고 2가 됐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갈 때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27보다니까 요거보단 좀 위로 그려가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럴 때 여기는 확실하게 지나고 좀 위로 가게. 자, 그래서 만나는 좌표 여기가 K가 돼서 이 K가 2보단 크고 3보단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일대 값이 이렇게 교점이 되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위쪽에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작으면 여기를 딱 만나는 거고요. 자, 해서 이제 교점 개수를 카운팅을 쭉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좀 살펴볼까요? 됐습니다. x가 1일 때는 교점 개수는 이 교점 개수가 이게 카운팅이 이쪽이 좀 쉽지가 않네요. 와, 이게 조절이 되니까 거꾸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자, y값이 0인 걸 구하겠습니다. y값이 0인 부분은 여기 딱 해서 1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y값이 1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y값이 여기 1일 때는 여기 좌표가 3이니까 가볍게 3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y값이 2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일 때니까 이쪽이 쭉 개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였으니까 9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값이 3 이렇게 처리될 때 이 문제 부분인데 여기 부분은 대기요. y값이 4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1개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1개. 자, 근데 이제 3일 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y값이 k일 때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구한 것이 y값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k일 때 a 값의 범위니까 지금 이 만나는 이 교점 좌표 자체 부분에 이제 개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좀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A를 집어넣게 되면 이 결과가 3이 되는 거니까 3일 때 이 교점 개수가 쭉 이렇게 추가돼서 이제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A까지 가겠다. 좀 이해됐습니까? 요 A 부분 A를 이렇게 쭉 대입하게 되면 요 개수가 여기 1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Y 값이 3일 때는 A개가 생깁니다. 자, 요 부분이 아주 재밌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하는 FA라는 것은 자, 여기 A가 있겠고요. 어깨 10개에다가 이쪽에 또 이제 4개가 있으니까 A 더하기 14 이렇게 생겨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A 집어넣을 때 값 3 된다는 건 수식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 처리돼서 3 되는 거니까 3일 때의 개수가 A개가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22번 역시 마지막 문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와, 유신구 문제는 서술형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문제도 그래프를 꼼꼼하게 A 값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지나는 점들을 정확하게 잘 체킹해서 표시를 해서 구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x 값에 따라서 무난하게 구했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어렵습니다. 자, 교점의 y좌표 k라고 해서 좌표 자체를 이렇게 놓고 우와, 이 식을 오른쪽 식에다 대입해서 관계식들을 만들어서 A를 구했고 A의 범위도 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렸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이 개수를 카운팅하려고 했더니 이 A 부분에서 이 만나는 부분들이 조절이 안 되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좀 선회한 겁니다. Y가 0일 때, 1일 때.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카운팅을 하는 부분. 자, 1일 때, 2일 때 하고 0일 때, 1일 때, 2일 때까지 문제 없고 4일 때도 문제 없는데 이제 3일 때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만나는 거 A를 집어넣었을 텐데 이 A 부분이 만나는 개수하고 관련이 있다. 자, 이거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의 핵심적인 키포인트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드렸지만 22번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듣기 하고 복습도 하고 또 다시 듣기 하셔서 가지고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이해될 텐데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신고 문제 서술형 4번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